고령 사회잖아요. 네.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전개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은 하셔요. 그리고 그냥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대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노인으로 진입하기 전 65세 이하일 때는 네. 오히려 되게 빈곤하지 않아요. 부유해요. OECD 회원국과 비교해도. 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네. 그러니까 15세에서 64세까지는 오히려 OECD 회원국과 비교해도 빈곤율이 낮거나 비슷해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잘 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허. 근데 우리나라만 특이하게 빈곤율이 갑자기 올라가요. 65세 이후에. 이후에. 그건 또 왜 그럴까? 그게 소득 절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예를 들어서 기초노령연금이나 정부 시스템이 네.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아직은 그게 부재하고 여러분들은 노후 준비를 안 하셔요. 네. 그러니까 그냥 오늘만을 위해 살아가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전개되고 나도 고령자가 될 텐데 네. 그러면 그냥 지금 한 번 돈 벌고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경제적으로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거잖아요.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으면 건강할 수 없어요. 그렇죠.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 그렇죠. 100살까지. 그런 면에서 저는 무슨 얘기냐면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돼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잃지 않는 투자. 일확천금을 버는 투자가 아니라 어허.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나는 투기하고 있는데 투자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어제 사고 오늘 팔고 이런 게 투기예요. 네. 그리고 무엇이 오를지 떨어질지도 모르고 누가 사라고 하니까 사는 거 그게 다 투기예요. 그렇지. 근데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어요. 네. 있어. 그런데 네. 성공할 확률은 쉽게 말해서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2번 성공할 확률은 어떻게 돼요? 2번 연속 성공하려 4분의 1? 4분의 1이잖아요. 그렇지. 그럼 3번 연속 성공할 확률은 8분의 1. 8분의 1. 어, 계속 어. 2분의 1 곱하면 네.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잃지 않는 투자가 불가능한 거예요. 가능성이 희박해요. 그러니까 투기적으로 경제를 공부 안 하고 그냥 누구 말 듣고 투자하고 그냥 단타하고 이런 방식은 지금 성공할 수는 있지만 잃지 않게 장기적으로 노후까지 나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산수적으로도 자명하다는 거죠. 여러분 거울 속에 비친 나를 젊게 보이게 만드는 것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생각이 젊어야 돼. 그럼 생각이 젊은 게 뭐예요? 미래를 고민해야 돼요. 미래를. 그러니까 경제적인 미래를.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네.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반드시 있거든요. 네. 아 경제 속에. 네, 네, 거스를 수 없는 흐름에 대해서 계속 아하. 말씀 나눴잖아요. 네, 네, 네. 이거는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있거든요. 네. 네. 그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속에 반드시 유망한 산업이 있어요. 그런 유망한 산업에 장기 투자하는 것. 그럼 이게 경제 뉴스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매경 신문사의 기자들을 보면 이 기자단들이 각자 자기 맡은 섹션이 있어요. 네. 그거를 놓고 하루 종일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제 안 나온 이야기여야 돼요. 네. 그러면 아. 이해가 어. 어제 나온 얘기는 뉴스가 아니에요. 아 뉴스가 아니지. 어제 안 나온 얘기를 써야 돼요. 같은 주제더라도. 그러네. 예를 들어 가계부채를 가지고 기사를 쓰더라도 어허. 금융 관련 뭐 기자는 딱 그것만 쓰거든요. 네. 근데 같은 주제를 놓고 다른 얘기를 써야 돼. 계속. 그게 기자의 역할이고 그게 그게 기자의 뉴스의 역할이에요. 본질이지. 근데 기자가 기사를 쓸 때 네. 조언을 받죠. 어허. 그리고 이렇게 지금 통계가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라고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저한테 물어보죠. 그 기자들의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제가 아유, 말씀드린 우리 거냐면 동생이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제 뉴스를 읽는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안 나온 얘기를 읽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이미 나온 얘기는 더 이상 뉴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빠른 책이 그렇죠. 신문이다. 내 말이 맞네. 맞는 말씀이죠.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면. 저한테 그 새로운 게 있겠죠. 네, 죄송합니다. 아. 무리를 한번 조금 무리했다. 그런데 맞는 말이네요. 드실 줄 알았는데. 웃어. 그러니까 저를 위기에서 구하는 순간마다 뭐가 있었냐면 신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요즘엔 정말 시대 흐름이 너무 빠를 땐 책이 느려요. 책이 나오는데 1년 걸리거든요. 뭐든지.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가장 빠른 책이 신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4대 신문을
신문 4가지를 주문을 해서 방바닥에 다 펼쳐놓고 단서를 체크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살 길을 찾았거든요. 공부에서 절대로 365일 빠지면 안 되는 게 신문이거든요. 가장 빠른 책이 신문이라고요. 네. 근데 그것도 경제신문이라고요. 네. 근데 경제신문을 읽으면 정말 미래 직업, 돈, 내 아이의 미래,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내가 뭔가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방향, 모든 것이 다 신문에 있어요. 근데 사실 경제신문 어떻게 읽는지 하나도 몰라요. 제목 봐도 몰라요. 이걸 엮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경제신문 읽기를 김강석 교수님은 경제신문 읽고 그걸 예측하고 신문의 그 인사이트를 얻고 그 안에 속뜻을 파악하고 그걸 엮어내는 거를 네. 귀신같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거기다가 내가 네, 정말 말이 길어지는데 미안해요. 김강석 교수님을 내가 추천한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경제학자들이 말을 되게 못해요. 김강석 교수님은 그 어려운 경제를 일반인의 그 맞아요. 수준에 딱 맞게 네. 그 삶에 적용할 수 있게 귀신같이 풀어주고 강의를 너무 잘해. 제가 30년간 강의하면서 여자 김미경으로 부른 사람이 김강석 교수 한 명이에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정말 제가 입이 닿도록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왜 비디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졸리잖아요. 김강석 교수님 거는 30분을 들어도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 강추. 정말 NKY에 이렇게 설명 잘하는 사람이 최고다. 네. 그게 진짜 중요하다. 근데 이렇게 설명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